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달에 대형 종목이 등장을 하는데 기가비스입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지면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넘는데요. 현재까지 상장했던 모든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몸값이 5천억 원이 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청약할 만한 조건으로 등장하는 종목인지 워밍업으로 미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5월 셋째 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기가비스 하나뿐이거든요. 15일과 16일에 청약을 하고 18일에 환불됩니다. 그래서 환불 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청약 일정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부터 파악을 해볼 텐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 안에 검은색 네모나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반도체이고요. 이 반도체는 이런 기판에 부착이 되고 이 기판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메인보드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부품인데요. 반도체의 성능만큼이나 기판 성능도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판이 점점 미세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이제 불량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의 불량을 기계로 찾아야 되는데요. 기가비스는 이 기판의 불량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또 불량품을 자동으로 수리를 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이나 기판도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판의 생산 원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량품이 생기면 그걸 폐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불량품을 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량품을 찾는 장비는 기판을 만드는 모든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수리하는 장비도 점점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장비는 화면처럼 생겼는데요. 증권신고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이해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이 안에 반도체 기판이 들어가면서 정상 제품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서 불량을 찾아내고요. 그걸 자동으로 수리하는 기계라고 보이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기판 내부의 결함을 찾아내고 수리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기가비스 뿐이라고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기술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고 해외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기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면 이익률이 엄청난데요. 22년을 보면 매출액이 997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338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20년에는 41%였고 21년에는 36%였는데 22년도에는 또 3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니까 제품 마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22년도에 자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에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서 약 100억 원 정도 비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들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고 회계상으로만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100억 원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억 원을 이익에 더해주면 실제 22년도의 영업이익률은 44% 그리고 순이익률은 38%인데요. 매출과 이익이 21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났고 이익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이익률이 10%가 넘어가면 저는 괜찮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가비스처럼 이익률이 30% 넘는 제조업은 정말 드뭅니다. 작년에 이런 수준의 기업이 여름에 등장을 했었는데 HPSP 기억나시죠? 수요 예측 결과도 엄청났고 상장일에 따상으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좋은 수익을 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가비스를 보면서 HPSP와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와 밸류를 챙겨볼 텐데요. 국내에서는 기가비스와 비슷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사 기업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4개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5월 4일 주가 기준으로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고영은 시가총액이 8,959억 원으로 22년 기준 시가총액은 22.8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로직으로 계산을 해보면 파크 시스템스는 PER이 36배인데요. 4개 유사 기업 중에서는 PER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넥스틴과 인텍플러스는 PER은 약 14.8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가비스는 상단 공모 가격은 39,700원이고요. 회계상 비용이었던 100억 원을 더해준 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13.3배입니다. 일단은 4개 기업들보다는 PER이 가장 낮게 등장을 하는 것이니까요. 밸류를 보면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모 가격이 확정되면 밸류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모집하는 수량이 약 222만 주 정도 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55만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 약 13만 주를 배정을 해놓았던데 배정 수량이 뭔가 디테일하죠. 그래서 미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청약 수요를 조사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가 삼성증권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도 삼성증권이 단독으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13,5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요.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진다면 풀청약 증거금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가 되고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와 관계인의 구주 매출이 14만 7,500주 있습니다. 오랜만에 구주 매출이 있는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최대 주주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좋게 보기가 어렵겠지만 이번에 IPO로 모집하는 수량의 6.6%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주 매출 자체가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294만 주로 전체 주식의 23% 정도 풀립니다. 유통 물량은 좋은데요. 이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이 86만 주로 비중은 6.7%입니다. 공모주주의 주식수가 기존 주주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상황이니까요. 의무 확약이 조금 크게 걸린다면 유통 물량은 10%대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의 물량을 쥐고 있는 기존 주주들을 자세하게 보면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물량 일부를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합쳐도 약 20만 주 정도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타 기존 주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주주들이 약 67만 주로 전체 주식의 5%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소액 주주인 것 같은데 이들 물량은 상장일에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존 주주 물량이 적은 수준이니까요. 수요 예측만 좋게 나와서 청약 흥행하면 상장일 수급이 이 정도 물량은 가볍게 소화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관건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신고서를 기반으로 이 종목을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변수가 하나 있는데 현재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그 견제구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반도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안에서는 이제 최신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기가비스는 수출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쪽 수출이 전체 매출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중국 Z사는 작년부터 장비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향후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요. 기가비스가 검사하는 반도체 기판은 해당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중 반도체 전쟁이 기가비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향후에 반도체 기판까지 해당이 된다면 기가비스 실적에도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과연 이 부분 때문에 수요 예측이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가비스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요. 결과를 12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형 공모주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오랜만에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